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대화고의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대화고는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의 이제 암기 및 자료 해석 유형 문제들이 좀 많은 파트로 난이도가 좀 쉬울 거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대화고하고 주엽고가 두 학교가 타 학교들이랑 이제 범위가 다르게 생명이랑 지구과학을 연결시켜서 중간고사에 끝내고 조금 더 어려운 파트들이 아예 물리하고 화학 파트 같은 경우가 기말고사에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암기 내용들이 좀 많이 지역적이었고 이 생명이랑 지구과학 파트에 들어가는 뭐 생태계 내용이라든지 또는 지구의 기후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2학년에 일반 생명 그리고 지구과학 이런 데서 출제되었었던 내용들이라서 수능학평 유형의 문제들도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림 제시대 같은 경우도 2학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오히려 난이도가 좀 높은 물리나 화학 파트일 때보다 내려가서 90대 초중반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파트의 예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제시해줬던 예시들을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 예시들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좀 다른 내용이 그 교과서에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서 좀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시들을 학원에서는 엄청 구체적으로 외우게 시키지는 못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외우게 시키는데 대신에 학교에서 뭔가 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부교재에 있는 예시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외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및 지구과학 파트 문제들이 거의 고2, 3에서 수능이나 아니면 학평에 기출로 되었었던 고3 문제까지 수준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응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고3들도 함정에 잘 걸리는 뭐 그래프의 Y축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응용력이 좀 부족하고 그냥 암기만 단순하게 했던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이 답이 나오는지도 좀 많이 헷갈려해서 추후에 풀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시험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응용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 문제도 단원이 같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항은 객관식 문항들에 비해서 조금 쉬웠습니다. 학생들이 지구의 열수지 평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계산 요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한 산수 계산인데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수지 평형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에서만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가 고2에서 킬러가 되었었던 부분을 고1로 오히려 내려보냈기 때문에 열수지가 모든 학교에서 수치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풀어줬던 것이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생물 자원 등 다양성 파트의 문제입니다. 이쪽은 시험에 좀 잘 출제되지 않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보기 예시를 보면 굉장히 지역적입니다. 디기탈리스나 막 조팝나무 등 이런 구체적인 생물들의 예시가 나와 있어서 학교에서 생물자원에서 선생님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다 이런 예가 있다 라는 거를 얘기했을 텐데 그 부분에 간과하고 그냥 대충 공부를 했다면 바로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문항 같은 경우 지질시대의 대기 기체 분포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는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입니다. 지질시대에서 언제 산소가 이제 방출돼서 뭐 오존층이 생겼느냐 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쓰인다 이런 분포 변화를 가지고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는 학생들이 좀 이게 다른 자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낯설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9번, 11번
11번, 13번, 15번 문제는 바로 수능학평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 선지에 수능학평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념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느낍니다. 포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도 좀 분석력이 요구가 됩니다. 13번의 서식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선 그냥 서식지 단편화가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와 해결 방안의 생태 통로를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는데 이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가장자리 효과라는 부분이 바로 생명과학 1에 나오는 고2와 3학년 때 배우시는 생태계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면 풀 수 있지만 아예 그 내용을 배웠다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응용형이다. 자료를 주어진 걸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 문제 중에 좀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먼저 구하는 에너지 효율 자체를 안 다루는 학교도 많았어서 좀 학생들이 이거 풀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나 뭐 프린트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지구의 열수지도 그렇고 계산 문제들 생태계 쪽에서도 다루고 있었어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방정식을 세우는 팁을 좀 알고 있으면 접근이 쉬운 문제이지만 학생들이 여러 번 풀었어도 좀 식을 세우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7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바로 포식자와 피식조의 어떤 수치 관계를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체수의 수치가 Y축의 기준이 다른 것을 체크를 안 해버리면 그럼 틀리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뭐 1000마리, 한쪽은 100마리, 아예 Y축의 수치가 다른데 그냥 교점이니까 같은 수치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함정에 많이 빠지는 고3들도 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체 변화에서 뭐 ppb, ppm 이런 단위수를 다르게 해서 같은 교점상에 있더라도 이 둘의 값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그런 이제 함정을 섞은 응용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 기본량 계산을 할 때도 굉장히 중시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번, 22번 같은 경우에 엘니뇨 문제가 나왔는데요. 엘니뇨나 라니냐는 통합과학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엘니뇨를 판단하기 위한 편차값들을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은 수온 정도로 줍니다. 근데 여기는 수온뿐만이 아니라 풍속, 그리고 뭐 해수층의 기울기 변화, 그리고 기압 편차 이런 등등 고등학교 2학년 기후변화 파트에서 다루는 편차들을 거의 모두 출제해 주었습니다. 보기 선지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옳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이제 개수로 추정을 하시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는 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맞췄는데도 실질적으로 보기에서 맞는 걸 고른 게 아니라 틀린 거 하나 맞는 거 하나를 고르는 바람에 숫자적으로는 맞아서 옳은 거의 개수를 그냥 정답화 시켰었던 그런 유형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엘니뇨와 라니냐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고가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다시 1학기 때의 기조를 유지해서 조금 등급컷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 암기 파트가 중간고사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완벽하게 계산형 문제들을 들고 나올 거라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